숙제. 소민아, 숙제는 너가 둘이 아직 안 봅니다. 아 맞다, 페이 그 얘기 해야 되는데. 단정문 빼고 다 했어요. 단정문 그 뭐지? 처음 그거 빼고. 단종을 처음 빼고 다 했다. 페이 빼고. 아니, 다 했냐? 네. 얼마나 다 했냐? 그거 빼고 다 했어요. 빼고 다 했다. 네. 그리고 네. 수원이 문제예요. 수원이 왜 문제죠? 수원이 등차까지는 다 했거든요. 네. 등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수열이 문제예요. 왜요? 수열이 안 풀려요. 수열이 안 풀린다. 네. 수열이라면 그 수열 합? 네. 그쵸. 이게 안 풀린다. 왜 안 풀리시죠? 네.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는데 왜 안 풀리세요? 안녕하세요. 왜 안 풀리세요? 설명을 제가 열심히 해드렸잖아요. 네? 어려워요. 뭐 어렵나? 수열도 앞에는 됐는데 뒤에가 문제. 여기 아하, 수열해야지. 앞에는 되는데 뒤에가 안 된다. 영상을 좀 봤니? 아니요. 왜 안 봤어? 못 봤어요. 왜 안 봤어? 앞에도 못 찾았어요. 앞에 거 안 되면 그 앞에 부분은 영상 보면 되잖아. 그럼 내가 설명을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설명을 딱 듣고 이제 쫙 풀어보면 되잖아. 영상 올려준 이유가 뭐겠어? 보라고. 그래. 그거 이제 다시 돌려서 볼 수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해. 네. 준성이는 숙제 다 했니? 단원점 문제 다 풀었어요. 전정문 왜 다 못 풀었죠?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모자랐군. 할 때 그러면 좀 해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는 일단 다음 수업은 오늘 하고 나면 다음 주야. 딱 일주일 뒤가 다음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음 수업을 하면 될 듯 하고요. 우리의 그거는 저거죠. 아, 우리 근데 클리닉 지난번에 다 했나? 다 했구나. 클리닉 다 해. 왜요? 저 믿지 마세요. 네가 끄덕끄덕 했잖아. 저 몰라요. 왜 몰라? 준성아, 클리닉 다 했냐 지난번에? 네. 다 했구나. 그래서 1월 거 클리닉 정산을 다 끝냈고 이제 우리는 진도만 예쁘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해봅시다. 지난번에 확률의 덧셈 정리하고 조건부 확률을 아직 안 했나? 그치? 우리 조건부 확률 전까지 다 했지. 이제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나가면 되네. 그쵸? 맞나? 조건부 확률 한번 나가봅시다. 조건부 확률. 한번 해봅시다. 조건부 확률이라 하면
예를 들어 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걸로 해볼까? 탈모라 볼까? 탈모가 있는 사람과 탈모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예를 드는 거야 뭐 많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근데 백인이 있고요, 흑인이 있다고 쳐봐. 자, 전체는 100명 이고 현미칠로 하면 너무 좀 그거 하지, 비율이 예쁘지가 않아. 2대 4로 하자. 일단 자, 흑인과 백인이 섞여 있고요, 탈모가 있는 사람과 탈모가 없는 사람이 섞여 있다고 해요.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체는 100명이고요, 흑인, 백인, 탈모가 있는 사람, 탈모가 없는 사람이 섞여 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근데 그냥 이제 우리가 P 탈모가 걸릴 확률은 이라고 하면, 전체는 100명인데 100명 중에서 탈모가 걸린 사람은 20명이니까 아하, 탈모가 걸릴 확률은 5분의 1이구나를 구할 수 있잖아. 따라오냐? 자,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탈모라는 것이 인종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과연 이제 백인과 흑인을 나눠서 봤을 때 얘네들이 탈모의 영향, 이 인종이 탈모의 영향을 받을까? 뭐 이런 걸 이제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백인들과 흑인들로 한번 나눠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걸 해보고 싶냐면, 이 인종에 얘가 영향을 받을까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해보면 되냐면, 탈모인데 인데 백인들 중에서 탈모입니다. 백인들 중에서만 탈모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백인들 중에서만이니까 백인들은 25명이잖아. 보이냐 얘들아? 그래서 백인들 25명 중에 탈모에 걸린 사람 조사해봤더니 5명인 것이. 계산해봤더니 5분의 1이야. P 흑인들 중에서 탈모에 걸린 사람을 한번 보시면, 흑인들은 지금 75명이 있고요, 그 중에 탈모 걸린 사람이 15명이 있다고 해요. 계산했더니 5분의 1 나오죠. 여기까지 따라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하,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인종이랑 탈모가 연관이 있어 없어요? 인종이랑 탈모가 연관이 있어 없어? 있어? 연관이 없죠. 연관이 없죠. 그냥 탈모 걸릴 확률도 5분의 1인데 백인 중에서 조사해봤더니 똑같이 5분의 1이고 흑인들도 5분의 1이야. 그 말은 인종을 다르게 해서 조사를 해봐도 탈모 걸릴 확률이 똑같다는 말은 인종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잖아. 맞지?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우리가 통계 같은 거를 해봤을 때 통계들을 단순히 그냥 그 통계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같은 거를 조사를 해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사를 해본단 말이야.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봐. 코로나가 이제 발병했으면 코로나 발병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뭐 사망률 같은 거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사망률을 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 같은 것들이 그 사망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지. 예를 들어 뭐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위생 상태가 다를 수도 있고, 건강 상태가 다를 수도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맞은 백신들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요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코로나로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얘가 과연 어떤 요인이 이 사람이 사망한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일까를 조사를 해보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야. 혹시 그러면 얘는 인종에 관련이 있을까 해서 인종들끼리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시면 아하 인종은 상관이 없구나를 얻어내잖아. 맞지? 마찬가지야. 어떤 걸 해보면 되냐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이제 그 계층을 나눠가지고 계층을 나눠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모더나 백신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망률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뭐 화이자 백신 받은 사람 중에 사망률 조사해보고 이런 걸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모더나랑 화이자랑 뭐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 사망률이 별로 차이가 없어. 거의 유사해. 그러면 백신의 차이가 아닌 거지. 그러면 이제 뭘 해보면 되는 거야? 또 나이대랑 관련이 있나? 나이대를 그러면 60대 중에서 조사해보고 70대 조사해보고 뭐 40대 30대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서 사망률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러면 이제 코로나와 유력한 그 연관관계가 있는 녀석이 나이와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계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들을 데이터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통계의 목적이란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는 것만 보시고 그냥 이제 표 정리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인종이랑 탈모가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애들이 서로 영향이 있구나, 어떤 요인들이 영향이 있구나, 영향이 없구나 이런 걸 조사할 수 있어. 어떤 과정으로 그럼 얘를 조사할 수 있는 거야? 백인들 중에서 탈모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탈모일 확률이라는 것은 이게 전체 집합이 이 전체 집합이지. 전부 다 모여있는 전체 집합. 그 중에서 이제 탈모인 사람 전부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백인들 중에서 탈모인 그 확률을 이제 구해보고 싶으면 얘는 전체 집합을 뭐로 제한한 거야? 백인들로 제한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백인들 중에서만 탈모일 확률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을 뭐라고 정리하면 백인들 중에서만 하고 하면 다 100이라고 좋습니다. 백인들 중에서만 탈모인 사람을 구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P 탈모 바 100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바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전체 집합으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백인들 중에서만 탈모인 사람을 구해봐라 가 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은 그러면 25니까 얘가 아하 25고 탈모이면서 백인인 사람이 5명이니까 5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전체 집합을 이렇게 제한해주면 전체 집합을 적당히 제한해주면 요인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할 수 있다. 전체 집합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바 100 또는 뭐 바 몇 이렇게 하면 바하고 뒤에 있는 거가 뒤에 있는 녀석을 전체 집합으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이해되니?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P 탈모인 사람과 똑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뭐 어떻게 되겠어? 흑인들 중에서만이니까 흑인들 중에서만 흑인이면서 탈모인 사람이 15명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됐니? 그리고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처음에 헷갈리는 건 뭐냐면 다 100 이렇게 하면 이쪽이 이제 훨씬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의 크기가 무조건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탈모인 사람들 중에서 백인들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탈모인 사람들 중에서니까 탈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20명이 전부 다죠. 탈모인 사람들 20명 중에서 뭐인 사람? 백인들 구해보자 하면 5명이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됐나?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B 중에서 A를 고르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B 중에서, 그래서 B가 전체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뭘 구하는 거야? A를 구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냥 P, A를 다 해버리면 안 되고 A면서 B, 여기 잘 생각을 해봐. 백인이면서 탈모를 고르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탈모인 사람들 중에서 하고 그냥 P, 백인인 사람이 오는 거야? 그게 아니지. 백인인 사람은 25명이나 되잖아. 그지? 얘를 하는 게 아니라 탈모인 사람들 중에서 백인이면서 탈모인 사람이 여기 와야지. 백인이면서 탈모인 사람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P 100이 아니라 백인이면서 탈모인 사람이 와야 돼요. 이해되니? 자, 이것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백인들 중에서 P 100 중에서 탈모인, 백인들 중에서 탈모인 사람은 백인들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25분의 뭐가 와야 돼? 백인이면서 탈모인 사람이 와야지. 그러니까 P 그리고 백인이면서 탈모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P A 바 B라고 했을 때 전체 집합을 B로 이제 고정을 하고 B 중에서 A인 거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PB분의 A 곱이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됐나?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합니다. 자, 오른쪽 표. 1학년, 2학년, 남자, 여자. 한번 해보자. 자,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A,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이 A, 그 다음 2학년이 뽑히는 사건을 B. 됐냐? 하자. 자, 1번 B, B바 A. 이건 무슨 소리죠? 이건 2학년이고 이건 여학생이었잖아.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서 2학년의 비율이지. 얘는 뭐야? 여학생 중에서 2학년의 비율. 그러니까 2학년이면서 여학생인 사람의 비율이지. 따라와요? 그러면 자, 여학생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여학생은 130명. 130명 중에서 2학년이면서 여학생인 사람은 70명. 계산하면 13분의 7이야. 한번 해요. 또 한 번 해보자. 2번 PA가 B. 얘를 한번 해보시면 얘는 무슨 소리야? A는 여학생이지, B는 2학년이지. 그러면 2학년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인 거잖아. 그러면 2학년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인데 2학년 여학생의 비율을 봐야지. 2학년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2학년 중인데 1학년 여학생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P, B는 2학년 중에서니까 얘가 160이죠. 160분의 2학년 여학생.
7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A과 B랑 B과 A는 같지 않아요. 얘네들이 같지 않죠. 2번으로 가자. 자, 가자. 전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이 회원이 투수 선수를 선호할 확률은 6분의 1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입니다. 잘 봐. 전체 중에서 한 명 뽑은 게 여자였을 때지. 그러면 일단 여자 중에서 라는 소리야. 여자였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 중에서 P 여자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봐여지. 여자 중에서 이 선수가 투수를 선호해요. 여자 중에서 투수를 선호해야 합니다.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P 여자 중에서 P 투수를 선호하는 여자여야 되겠지. 따라와. 그러면 여자는 총 몇 명이냐면 15 더하기 X. 오늘 그 중에 투수를 선호하는 여자는 X. 됐냐? 이걸 계산을 해서 몇이 나왔다고? 6분의 1이래. 어느 학교에서 새로 구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구매 희망 여부를 조사했더니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5%이고 B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5% 100분의 75.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은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다. B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다.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그 학생이 2학년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문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 그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조건부 확률은 문제를 곰곰이 읽어보시면 항상 뭐뭐뭐뭐였을 때라는 말이 나와. 뭐뭐뭐뭐였을 때 뭐뭐뭐였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조건부 확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봐봐. 뭐라 그랬냐면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은 학생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야. P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니까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라는 말이지. 학생 중에서 뭐라 그랬냐면 2학년인 학생을 구하라. 2학년인 학생을 구하라. 뭐야? 계산하자. P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P 2학년이면서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아니야.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은 100분의 75 2학년이면서 희망하는 학생은 100분의 35 5로 나누면 6, 5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 2. 한 개의 주사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때
이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소리지? P. 자, 문제 한번 봐봐.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때라는 말 있죠. 홀수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 중에서라는 말이에요. 홀수 중에서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홀수 중에서 3의 배수인 거를 구해라. 그러면 P 홀수 중에서 3의 배수.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걸 찾아야겠지. 따라요? 자, 홀수는 몇 개 있죠? 1, 3, 5 하나 3개 있고요. 3의 배수면서 홀수인 건 몇 개 있니? 하나밖에 없죠. 3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1개 있겠네. 할 수 있겠어요? 2번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때라고 했어요. 자, 때니까 뭐야? 소수일 때 소수 중에서 이 눈의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뭐야? 소수일 확률 중에서 P 짝수일 확률을 짝수이면서 소수인 걸 구하라. 됐나? 자, 소수의 확률은 뭐죠? 소수 몇 개 있니? 2하고 3하고 5 3개 있죠? 짝수면서 소수 뭐 있니? 2밖에 없죠. 1개. 할 수 있겠어요? 짝수면서 소수. 그래서 그거 하나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뭐뭐일 때라고 하면 이제 걔가 그 중에서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만 이제 보시면 나머지는 공식에 넣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5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우리가 이거 세 개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A야 B는 PA, PB 더하는 거에서 불집합 뺀 거랑 같이. 그럼 PA가 몇이냐? 2분의 1이고 PB가 몇이냐? 3분의 1이고 A야 B는 몇이냐? 2분의 3이지? 2분의 3 말이 안 되는데 3분의 2네. 이거죠? 그러면 P 얘는 얘네 둘이 더하면 6분의 5 얘는 6분의 4 그럼 얘는 몇이겠다? 6분의 1이죠. 두 번째. 이거 마무리 안 했구나, 얘들아. 구하라고 하는 게 P A밥이었어. 공식에 넣으면 이렇게 되죠? PB분의 PA 곱이 PB는 몇이었지? 3분의 1 PA 곱이는 6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1이겠지. 자, 이거 한번 보자. 얘는 차집합이지. 맞냐? 차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지? PA에서 뭘 빼면 차집합이야?
소연아, PA에서 뭘 빼면 차집합이냐? 네? P 뭘 빼야 돼? 응? 뭘 빼야 돼? 뭘 빼야 되죠? 모르겠어요? 예? 아니. 자신 없어요? 네. 긴가민가 하군요. 그림 그려줄 테니까 한번 잘 봐라. P A 차집합 B라는 것은 뭐냐면 A 차집합 B가 어디 부분이야? 여기지 여기. 그렇지? 그러면 P A 차집합 B를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A에서 B와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지. 빨간색 부분에서 이 B와 겹치는 주황색을 빼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에서 PA에서 뭘 빼면 될까? 저 주황색 부분 뭐야? A교 B인 거 아시겠어요? 이거? 주황색 부분을 빼는 거잖아. 그치? 빨간색 부분 체크한 요 두 부분 중에서 B와 겹치는 이 주황색 부분을 빼면 이 A 차집합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차집합 B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A에서 교집합을 빼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요걸 이해하시면 얘가 그러면 PA가 몇이냐면 2분의 1이고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3이겠다. 자, 일단 뭐라고 하는 건 뭐냐면 P B바 A여야. 한번 해보자. 얘는 뭐야? P A 여분의 P 얘네들의 교집합. 따라와요? 자, A 여집합 어떻게 구하냐? 여집합의 확률. 준성아, 여집합의 확률 어떻게 구하냐? 1에서 네? 1에서 뭐 하면 되죠? 여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A가 안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면 안 일어날 확률이 나올까? B가 PA B가 아니라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전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안 일어날 확률이 되겠지. 요거 이해되니? 어허, 요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야? 교집합은 뭐죠? 차집합이야. 따라오니 얘들아? 자, 하나씩 합시다. 1에서 PA를 빼시면 PA가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밑에는 2분의 1 이렇게 되고 위에는 B바 A니까 B 차집합 A니까 B에서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죠. 기억나니 얘들아? 아까 어떻게 했니? A 차집합 B에서 어떻게 했어? A에서 교집합 빼잖아. 그러면 B 차집합 A는 어떻게 하겠어? B에서 교집합을 빼겠지. 자, 계산 한번 해보자. 계산하면 얘는 2분의 1분의 B가 몇이었냐면 5분의 2 해서 PA교비는 10분의 3 10분의 3을 빼면 되니까 10분의 4, 10분의 1 그러면 5분의 1이네. 계산은 저렇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신가요? 할만하신가요? 할만하시죠? 자, 곱셈 정리 한번 해보자. 봐라. 내가 그랬지? B를 왼쪽에다가 곱하면 이거 A를 이거예요. 이게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그냥 이제 저 조건부 확률 공식에다가 PB를 여기다 곱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이래.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B가 일단 일어났다고 하고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는 것. 이게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가시면 사실 얘를 써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 문제에 따라서 확률 계산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문제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요거 말고 이제 밑에 들어가서 곱셈 정리의 활용 한번 해보자. 화면이요. 요거 잘 봐라.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P의 B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 B는 어디랑 어디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랑 여기랑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는 A와 B가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의 바깥쪽과 B가 겹치는 부분이지. A의 바깥쪽과 B가 겹치는 부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안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날 확률이 더해진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B가 올 확률이라고 한번 해보자. B가 올 확률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전날에 B가 오고 다음날에 또 B가 올 확률과 전날에 B가 안 오고 다음날에 B가 올 확률, 이렇게 두 개지. 그래서 오늘 B가 올 전체 확률은 이라고 하면 전날 B가 오고 B가 올 확률과 전날 B가 왔을 때 다음날 B가 올 확률과 전날 B가 안 왔을 때 다음날 B가 올 확률을 더한 거겠죠. 됐나요? 이거 잘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딴 것도 많아요. P 만약에 여학생 인 사건이 있고요. 1학년, 2학년이 있다고 쳐보죠. 그럼 이제 여학생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 여학생의 확률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1학년이면서 여학생의 확률과 이 2학년이면서 여학생의 확률을 더한 거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학생의 확률은 이라고 하면 1학년이면서 여학생의 확률과 2학년이면서 여학생의 확률을 더한 거겠죠. 둘을 더해야 전체 확률.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게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 어디다 쓸 일이 있을까 싶지만 나중에 가보시면 은근히 쓸 일이 많으니까 저거 잘 기억을 해둡시다. 이쪽으로 가서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이 이 녀석은
자, 어떤 특정한 사건 E가 일어나요. 자, E일 때 A인 걸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공식 쓰시면. 네. 이 E의 계산이 A이면서 E인 것과 A가 아니면서 E인 것의 합이고 P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이거 말이에요. 이거. P, B는 A이면서 B인 것과 A가 아니면서 B인 것의 합이다. 그럼 P2는 A이면서 E인 것과 A가 아니면서 E인 것의 합이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 해서 저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됐니?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드디어 문제를 풀 때가 왔습니다. 문제가 한 10개쯤 되니까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그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설날에 뭐 하기로 했어요? 소연아, 설에 뭐 하기로 했니? 응. 놀아요? 어디 가서 놀아요? 친척집 가? 친척집 안 가? 갈 것 같긴 해? 친척집 갈 것 같긴 하다. 친척집에 갈 것 같긴 하다. 하루 정도? 아니요. 그럼. 그러면 오래 있겠죠. 아, 친척집이 뭐라? 뭘 2시간이면 먼 거예요? 2시간이면 꽤 되는 거긴 하지.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데는 1시간 아니다. 2시간. 대전 정도까지 가면 되겠다. 그 정도 걸리네. 그럼 뭐 적당하네. 한 충청도 정도 되는구나. 아닌가? 경기도 정도면 1시간이면 가거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한 2시간. 근데 또 설이어서 차가 막히면 어떨지 모르죠. 지하철 타고 가도 돼요? 그래? 그 정도면 수도권인데? 그럼 뭐 그렇게 멀지도 않네요. 가가지고 뭐 금방 좀 있다 보면 되겠네. 아무튼 설일 때 뭐 여러분 충전 잘 하시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못했던 숙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오시길 바랍니다. 마냥 그냥 놀지 마시고요. 시간 있을 때 좀 해. 뭐야? 놀 생각이었지 너 그냥 마냥. 그쵸? 네. 세뱃돈 좀 받아오시고요. 너희들 세뱃돈 받아오면 나 맛있는 거나 좀 사줘. 저는 이제 세뱃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합니다. 1번. 주머니에 탁구공 6개와 주황색 7개가 있다. 개가 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중요한 거 잘 읽어봐라. 꺼낸 탁구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의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자, 첫 번째 뭘 꺼내야 되지? 흰색. 전체는 몇 개니? 13개. 13개 중에서 흰색 6개 꺼내야 되죠? 됐니?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꺼내야 돼?
주황색 꺼내야 되죠? 흰색을 하나 꺼냈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12개로 줄었을 거고 그 중에 주황색의 개수는 7개. 계산하면 26분의 7. 2번으로 가볼까?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이게 이제 딱 이거야. 첫 번째 주황색이 나오고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오는 것과 첫 번째에 흰색이 나오고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겠지. 그래서 흰주 플러스 주주겠죠? 그치? 흰주는 방금 계산했잖아. 26분의 7 플러스 주주 나올 확률 한번 해보자. 주주 첫 번째 13분의 7 12분의 6이겠죠? 하나 줄었을 거니까 계산하면 26분의 7입니다. 26분의 7 더하기 26분의 7이라서 13분의 7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한다.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가보라.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이게 2분의 1이야.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는 확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됐냐? 자 그러면 여기 숨어져 있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봐.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겠어요? 준아 몇이냐? 몇이냐 준아? 3분의 1. 전날 비가 왔지. 네. 다음날 또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전날 비가 왔어. 다음날 그러면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일까? 2분의 1이지. 비가 온 상태잖아. 얘네들은 이제 같은 가정인 거야. 전날 비가 왔을 때가 똑같은 거야. 근데 비가 올 확률, 전날 비가 왔는데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안 올 확률은 이거의 반대잖아. 2분의 1인 거지. 그럼 이거 볼까? 비가 안 왔어. 비가 안 왔을 때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비가 안 왔을 때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겠어? 그치, 3분의 2인 거야. 이해가 되니? 전날 비가 안 온 상태에서 오늘 그러면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 말은 오늘 안 올 확률은 3분의 2라는 소리지. 이해가 되니? 좋아요. 자, 요게 숨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 월, 화, 수. 해보자. 월요일에 비가 왔대. 해보자. 목요일 비가 올 확률. 자 그러면 그냥 비가 줄줄이 계속 오면 되잖아. 자, 요 확률 한번 구해보시면. 자 왔는데 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왔는데 또 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그럼 얘도 2분의 1. 그럼 얼마야? 8분의 1. 따라와. 그리고 왔는데 안 왔는데 왔다가 오는 확률도 있겠죠? 따라오냐? 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왔는데 안 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안 왔는데 올 확률 얼마야? 안 왔는데 올 확률 3분의 1. 왔는데 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이거 2분의 1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죠? 자 왔는데 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왔는데 안 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안 왔는데
왔는데 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 이게 6분의 1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 마지막은 이거야.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가 올 확률. 자, 왔는데 안 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안 왔는데 안 올 확률 얼마야? 3분의 2. 안 왔는데 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 됐냐? 이거 다 더하면 목요일에 비올 확률입니다. 됐니? 경우가 총 어떻게 되냐면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됐죠? 이렇게 해서 저걸 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니? 별로 어렵지 않죠? 잠깐 쉬었다 가자. Let's get it. 자, 한번 가봅시다. 문제를 풀어보자. 3번 가봅시다. 문제를 풀어보자. 3번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 A는 흰 공 2개, 빨간 공 1개가 들어있고, B에는 흰 공 3개, 빨간 공 1개가 들어있다. 임의로 한 주머니를 택하여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일단 봐봐. 임의로 한 주머니를 택하여야지. 그러면 A를 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둘 중에 하나로 A를 택해야 되니까 택하는 확률은 2분의 1이야. 자, A에서 흰 공 2개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경우는 3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건데 흰 공만 2개 꺼내야 되죠? 흰 공 2개 중에서 2개 꺼내면 되지. 되냐? 계산하면 6분의 1. 자, B를 택했다고 해봐. B 택하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벌써? 일단 전체 경우는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건데 그 중에서 흰 공 중에서 2개 꺼내야지. 4C2는 2분의 4, 3이니까 6이니까 12, 2분의 3이고 4분의 1입니다. 2개 더하면 되겠죠? 너무 쉽다 그죠? 얼마나 신가요 여러분? (12분의 3) 12분의 2 12분의 5 다음으로 가자. 4번이요. 두 주머니에서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B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자, 근데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은 후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복잡하네요 그죠? 일단은 뭐 하라는 소리냐면 A에서 공 하나를 꺼내야 돼. A에서 하나를 꺼내서 A에서 흰 공을 꺼냈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A에서 흰 공 꺼낼 확률은 5분의 2. 자, 흰 공을 꺼내서 보고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었는데 그러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었으니까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지. 그지? 근데 확률은 뭐 구하라는 거냐면 흰 공일 확률이야. 흰 공 3개, 검은 공 3개면 흰 공을 꺼낼 확률은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5분의 1 되는 거 아시겠어요? 두 번째, A에서 만약에 검은 공을 꺼냈다고 해봐.
A에서 검은 공 꺼낼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검은 공 꺼내면 B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검은 공 2개가 추가되면 전체 6개 중에서 흰 공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흰 공 꺼낼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A에서 흰 공 꺼냈을 때, A에서 검은 공 꺼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시면 되겠다. 다음으로 갈까? 토너먼트. 자, 1번은 부준승으로 결정되어 있다. 여기 1번이야.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 때 1번과 2번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자, 2번이 여기 왼쪽에 있을 때 한번 해봅시다. 2번이 이 왼쪽으로 오려면 전체는 6개 중에서 얘네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6분의 2고요. 맞지? 그리고 2번이 이겨야 되지. 이겨야 올라가잖아. 그래서 2번이 이길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번이 이쪽에 와서 2번이 이겨서 올라가면 얘네 둘이 붙지. 됐어요? 됐냐? 이해되냐? 두 번째로 2번이 여기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오른쪽은 그러면 이 전체 6자리 중에서 4개잖아. 6분의 4 여기.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번이 뭐 이런 데 있다고 치면 첫 판을 이기고 올라가서 두 번째 판도 이기고 올라가야 돼. 그치? 2번은 두 번을 이겨야 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일반도 여기서 져버리면 결승을 못 올라가. 그럼 2번이랑 못 붙잖아. 그러니까 일반도 여기서 이기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일반도 이겨야 됩니다. 따라오니 그러면 12분의 1.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다음으로 가자. 영화는 때 확통, 기하, 미적분은 호랑이거든. 확통과 기하는 여우와 늑대야. 수어는 곰이고 수투는 사자란 말이지. 난이도별로 표시한 게 맞나 보다. 자, 6번 한번 가봅시다. 6번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네. 이 회사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5G 서비스를 이용한다. 다른 전자회사 스마트폰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50%가 5G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면 뽑은 한 명의 청소년이 5G 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그 청소년이 S전자 제품을 사용한 확률을 구하라. 한번 해봅시다. 자, 뭐뭐였을 때라는 말이 있지. 거기 보세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5G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5G일 때 그러니까 5G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뭐인 거지? S전자. 되냐? 5G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지. 어떤 거였어? S전자를 사용하면서 5G를 쓰는 사람, S전자를 안 사용하면서 5G를 쓰는 사람. 그러면 P, S전자를 사용하면서 5G를 쓰는 사람. 됐나?
자, 계산합시다. 자, S전자를 사용하면서 5G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회사 제품, S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5G 서비스를 이용한다지. 잠깐만. 이거네요. 이거네. S전자면서 5G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 청소년의 40%가 S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그러면은 전체 청소년의 40%가 S전자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라고 써보자. 이렇게 가면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봐봐. 전체 청소년의 40%가 S전자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 40%의 60%가 5G를 사용해요. 아니, 전체 청소년의 40%가 S전자를 사용하고, 그 S전자 사용하는 40%의 60%가 5G를 사용해요. 그래서 0.4 곱하기 0.6인 거 아시겠어요? 전체의 40%, 그거에 다시 60%를 하면 5G를 사용하는 S전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 전체 그러면 60%는 S전자를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10분의 6 곱하기 그 60% 중에서 뭐라 그랬냐면 50%가 또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10분의 6, 그 중에서 50%, 10분의 5 됐냐? 다 있다. 그럼 이제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건 얘지. 위아래로 100을 곱하시면, 그럼 얘는 위아래로 또 6을 나누시면 얘는 그러면 할 수 있겠나요? 다음으로 가보자. 주머니에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위에는 검은 구슬 2개와 흰 구슬 2개가 들어있다. 주머니 AB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을 구하라. 잠깐. 뭐뭐였을 때 보이니? 뭐뭐였을 때 그러면 뭐라고 했죠? 2개가 모두 검은색일 때 둘 다 검은색. 검은색이었을 때 그게 B였을 확률. 이거지. 자, 둘 다 검은색이 나오는 확률은 B에서 둘 다 검은색이 나오는 확률과 A에서 둘 다 검은색이 나오는 확률의 합이지.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겠다. 계산합시다. B에서 둘 다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일단 B를 골라야 되지. A하고 B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B를 고를 확률 2분의 1. 그러면 B에서 둘 다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검은색 중에서만 2개 뽑아야 되지. 그 다음
A 중에서 둘 다 검은색을 하려면 A를 일단 선택해야지. 그게 2분의 1이고 A는 무조건 셋 다 검은색이니까 무조건 검은색 2개 나오죠. 자, 그리고 B이면서 둘 다 검은색의 성질 외우겠죠. 계산하면 이게 4C가 2분의 4, 3, 6분의 1, 12분의 1 위아래 12를 곱하시면 됐나? jordan 뭐라? 맞네 8번 합시다. 항상 주머니 A, B가 계속 나와요. 검은공 5개, 검은공 4개. 자,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요.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B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거기 보세요. 때 보이죠? 뭐뭐일 때 그러면 P B에서 흰 공일 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A에서 흰 공 뽑았을 확률을 구하라. 됐냐? 그러면 P 자, B 흰분의 P A가 흰 공이면서 B도 흰 공인 거 구하라. B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은 두 가지죠. A에서 흰 공 뽑아서 옮긴 다음에 B에서 흰 공 뽑았거나 또는 P A에서 검은 공 뽑아서 옮긴 다음에 B에서 흰 공 뽑았거나 이 두 가지지. 네. 그러면 P A에서 흰 공 뽑았고 B에서 흰 공 뽑았을 확률. 따라오냐? 오냐 얘들아. 잔다. 이제 합시다. A에서 흰 공 뽑아야 돼요. A 확률 얼마가 되죠? A에서 흰 공 뽑을 확률 7분의 2죠. 그 흰 공을 뽑아서 여기다가 넣었어. 넣으면은 몇 분의 몇이냐? 8분의 4죠. 따라오냐? A에서 검은 공 뽑을 확률은 얼마야? 7분의 5죠. 그럼 검은 공을 여기다 넣었어. 그럼 8분의 3이죠. 검은 공 5개니까. 네. 위에는 뭐야? 7분의 2 곱하기 8분의 4. 얘랑 얘가 같으니까. 자, 위아래 7 곱하기 8을 곱하시면 계산하면 2, 4, 8, 5, 3, 15, 23분의 됐니? 9번.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평균 5번의 한 번의 비율로 정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온다.
수영이는 설날 ABC 세 집을 차례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야 세 집 중 한 군데에 모자를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모자를 C집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A집과 B집과 C집이 있는데 일단 모자를 두고 왔잖아. 그러면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건 일단 기정사실이지. 그지? 그래서 모자를 두고 온 거야. 두고 온 거 중에서 C집에서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라. 이걸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두고 왔을 확률에서 C에서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두고 온 확률은 어떤 게 있냐면 A에서 두고 온 확률과 B집에서 두고 왔을 수도 있죠. C집에서 두고 왔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C에서 두고 온 걸 구하라는 거잖아. 따라오냐? 자, 그러면 차례대로 방문했으니까 차례대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A집에서 두고 왔을 확률은 A에 일단 방문을 했어. 그러면 모자를 두고 와야 되잖아. 5분의 1입니다. 다음 B집에서 두고 오려면 A집에서는 안 두고 와야 돼. A집에서는 모자를 쓰고 와야 돼. 쓰고 와야 B집에 가면 두고 올 수 있지. 그래서 A집에서는 안 쓰고 쓰고 와야 되고요. B집에 두고 와야 돼. 그 다음 C집에 두고 오려면 A하고 B집에서는 둘 다 쓰고 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A하고 B집에서는 둘 다 쓰고 와야 돼. A집에서도 쓰고 오고 B집에도 쓰고 왔는데 마침 C집에서 두고 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얘랑 얘가 같잖아. 그래서 얘랑 얘가 같아요. 얘가. 자, 위아래 5를 3개 곱하시면 제일 앞에 있는 거는 25, 두 번째에 있는 건 20, 세 번째에 있는 건 16, 네, 쟤는 16. 계산하면 45, 50, 61분의 16. 됐냐? 다음으로 가자. 이제 10번 한번 해봅시다. 조건 방률로 구하는 실제 암일 확률. 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8%.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8. 그다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100분의 92. 그럼 이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하여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의사가 자, 이렇게 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암에 걸린 사람 400과 600.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600명 중에서
얘는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럼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100분의 98이잖아. 그러면 400명이면은 몇 명을 걸렸다고 진단을 했을까? 100분의 98에다가 400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죠? 390. 됐냐?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하는 게 390인데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얘를 뺀 나머지지 8명. 됐냐? 그 다음 안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100분의 92야. 그럼 600명이면 600명 중에 100분의 92를 하면은 몇이지? 6 곱하면 되죠. 550. 됐니? 그래서 안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고 하는 게 552야. 그러면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48명. 됐나요? 계산합시다. 둘이 더하면은 됐다. 표 다 만들었다. 이제 하자. 자, 1000명 중에서 임이라는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이게 이제 진단이죠. 그러면은 1000명 중에 440. 두 번째,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실제로 암에 걸린 확률을 구하라 라는 말은 암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440명입니다. 그 중에서 암 걸렸다고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은 392. 자, 약분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닌가? 잠깐만. 계산해보자. 자, 4로 하면 110. 4로 하면 4, 9, 36, 4, 8, 32. 2로 하면 25. 맞네요. 아차. 됐나요? 계산이 혹시 아닐까봐 해봤습니다. 다음 한번 봅시다. 조건 관계를 수용자로 해결하기. 이제 그건 별거 아니니까 지나가고요. 그러면 단종문을 달리죠. 이러면 할 거는 다 했습니다. 딱 우리 오늘 진도 나갈 만큼 나왔다. 한 10분 남았으니까 질문을 해볼까? 삼백 2번이요. 302. 둘 중에 몇 번? 2번이요. 2번.
자, 8개의 녀석의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을 임의로 배정할 때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할 확률은 입니다. 그러면 두 명이 같은 행의 바로 옆이나 같은 열의 바로 앞뒤에 있을 때 이웃한 걸로 본다. 이 말이네. 이렇게 합시다. 이웃할 확률이죠. 네 명에서 이웃하는 모양이 이웃하지 않는 모양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아? 4명에서 이웃하지 않게 나오는 모양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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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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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그러니까 둘이 어떤 두 명도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런 배치거나 거꾸로일 수 있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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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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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일 수 있잖아. 배치가 반대거나 저거인 경우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가 아니면 무조건 둘은 이웃하잖아. 이 배치가 아닌 이상 무조건 둘은 이웃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렇지? 어떻게 돼도 둘은 이웃하거든. 그래서 배치는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요거를 뺍시다. 배치는 두 가지고요. 얘네들을 그러면 남자 4명 줄 세우는 게 4팩토리얼, 여자는 줄 세우는 게 4팩토리얼. 근데 전체는 8팩토리얼이지 어더를 줄 세우는 거니까. 아니 이거를 전체에서 뺍시다. 그러면 4팩 날라가면 이까 70p의 값을 구하라. 68. 다음은요. 270, 275, 297. 해보자. 두 사건의 A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A와 B가 2분의 1일 때 이거지. 그러면 P A와 B가 2분의 1이니까 이거네. 따라와요? 배반이니까 부집합을 안 빼도 되잖아. 배반은 그냥 더하면 걔가 곧 합집합의 확률이지. 자, 그래서 이 상태인데 구하라고 하는 건 PA, PB의 최대값입니다. PA, PB를 하시면 자, 우리 생각을 해봐. 합이 2분의 1이고요 5의 최대값을 구하래. 뭐 쓰면 될까? 뭐 쓰면 될까요? 수하에서였잖아. 산술기야. 기억나? 얘들아, 산술기야.
A는 몇이야? 2분의 1.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2로 나누면 4분의 1. 그러면 제곱하면 16분의 1이 이거 됐다. 봐라. 잠깐만. 맞죠? 딱 틀린 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나? 한 308번이요. 308번. 적어도 한 쌍의 문제지와 해설지가 일치할 확률은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불일치하는 걸 빼면 되네. 전부 다 불일치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문제지가 이거고요. 해설지가 A, B, C,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전부 다 불일치하려면 A에는 그러면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D가 오거나지. 그러면 얘가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A거나 아니면 C거나 D거나지. 자, BA라고 하면 여기는 BC일 수밖에 없죠. BC라고 하면은 얘는 AD니까 DA일 수밖에 없지. BD라고 하면은 얘는 AC니까 AC일 수밖에 없지. 됐니? 지금 그러면 A가 B일 때 총 3가지였으니까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9개인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전체에서 전부 다 불일치하는 걸 빼면 적어도 하나는 일치하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4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얼에서 9개겠지. (8분의 3) 됐습니까? 자, 오늘은 한 여기쯤 할까요, 여러분?